네, 계속해서 이제 취업 멘토링 시간인데요. 네. 스텝스의 박천웅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박천웅 대표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준비해 왔어요. 언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네, 일단요. 2012 일자리 창조 지원 유공자 정보 포장 부분에서 업계 최초로 산업 포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일자리 창조 지원 분야에서 일단 국가적 관심자죠. 이 청년층 실업 해소, 그리고 고용 창출 등의 10년 이상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이 상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네. 그리고 또 취업과 청소년 일자리에 관련된 책도 여러 권 내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대표님 지금 일하시는 그 스텝스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제가 경영하고 있는 스텝스는 이 정부나 지방자치제 또는 학교에서 이 취업 구직자들의 그 취업 지원 사업을 대행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그 숙명여자 대학교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각각 9년 그리고 3년째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뭐 구직자 그리고 담당자를 오고 가면서 네.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아 오셨는데요. 네. 그런 경험을 저희 취업엔에서 좀 오늘 마음껏 풀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 오늘 전해주실 먼저 건가요? 시작할까요? 네. 어떻게? 예. 먼저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구직자들이 이 어떤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이 취업을 준비한다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려고 치면은 취업하는 회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은 취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턴도 하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해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말씀 해주신 걸로 봐서 오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취업 환경, 지금 좀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취업을 잘하려면 무엇부터 이렇게 알아가야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좀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학교와 직장은 엄연히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면은 직장은 일하는 곳입니다. 학교는 어떤 수평적인 관계라면은 직장은 이 수직적 관계로 돼 있고 학교가 어떤 의미에서 이 한정된 기간만 공부를 한다고 치면 회사는 어쩌면 평생 일하는 이런 곳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학교하고 이 직장의 차이를 본다면은 우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는 혼자서 되는 거고 또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회사는 큰 일을 나눠서 하고 합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무책임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게 다른 직원들한테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줘가지고 회사의 존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는 함께 할 줄 알고 또 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검증된 과거의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늘 상황 대처를 해야 됩니다. 경쟁사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냐, 사회적 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늘 환경이 바뀌고 네. 그 환경 속에서 최적의 대안을 내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소위 말해서 상황 대처 능력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직자가 참 궁금한 게요. 이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할까? 그걸 알아야지 내가 그 회사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네. 예, 준비를 할 텐데, 회사가 원하는 인재, 어떤 인재일까요? 네. 그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네. 보통 취업에 실패를 하는 친구들이 왜 떨어졌는가를 모르고 맞습니다. 네. 막연히 내가 어학 점수가 좀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다. 예. 또 영어 학원을 다니고 내가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그런 모양이다 해서 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 이전에 정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길래 내가 떨어졌는가 이렇게 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라면 회사는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학교는 일 잘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다면은 회사는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덕목이고 네. 두 번째 덕목은 오래 다닐 수 있느냐가 매우 큰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대기업의 일부를 뺀 나머지는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늘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온 친구가 오래오래 함께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오래 일할 친구를 뽑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뽑더라도 당연히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전에 출연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면접관이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일이 만약에 힘들면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구직자가 덥석 네라고 대답을 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하는데 이런 대답 자체가 이제 이 회사에서는 오래 안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구직자가 안타깝게 탈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겠어요. 그렇죠. 네. 물론 그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좀 힘들면 좀 벗어나고도 싶고 하기 싫은 일이면 안 하고도 싶고 이러기 때문에 좀 재충전도 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신입사원들의 한 70%가 1년 이내에 그만두고 그중에 한 4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그만둔다고 돼 있습니다. 네. 소위 입사해가지고 한 반 정도는 수습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포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힘은 들지만은 어떻게 하면 오래 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 구직자뿐만 아니라 특히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인사 담당자분들은요, 이 지원자가 계속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저처럼 인상만 좋다고 해서 오래 일할 거라고 이게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오래 다닐 수 있느냐, 일을 잘하느냐라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그 비춰진 현재의 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볼 때 예를 들면은 그 이력서상에 짧은 근속 기간으로 많은 경력을 가졌으면은 뭐 저 역시도 면접을 자주 봅니다만은 네네. 일단은 안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도 평균 1년 근속하고 이전한 친구는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1년 있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이 면접을 볼 때 상당히 까다롭게 챙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봉을 볼 때 저는 얼마인데 그 얼마를 더 주면은 다닐 수 있겠다. 또는 제가 집이 멀기 때문에 한 30분만 늦게 출근하는 걸 배려해주면 다닐 수 있겠다. 네. 제가 어디 여름에는 꼭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돼 있는 거라서 그거는 배려해주면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그 조건이 해결이 돼도 회사에 들어오면 또 새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그런 조건을 달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네. 대체적으로 새로운 조건에 대한 불만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취직을 못 하다 보니까 뭐 저희 회사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은 우선 붙고보다는 생각에 저는 뭐 일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네. 돈도 뭐 적게 줘도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은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 해서 쉽게 그만두는 이런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고 네. 여기에 좀 이걸 판단으로 해서 오래 다닐지 아닐지를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그 대표님 제가 또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 취업도 때가 있으니까 시기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요즘 뭐 열린 채용 이런 말이 좀 무색할 정도인데요. 시기가 딱 이렇게 있습니까 진짜로? 네.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도 이 취업 정년기라는 말을 쓰면서 네.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성별, 뭐 학교 이건 무시를 하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이 나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군대는 조직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인데도 이 소위나 중위가 이 부사관으로서 나이가 많다면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지시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회사에서도 보면은 막내로 쭉 한 1년 있었는데 그 친구의 가장 큰 희망이라면은 그 밑에 부하 직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하 직원이 형님뻘 되는 친구가 들어오면은 아유, 난감하죠. 분위기가 완전히 좀 네. 깨지고 불편하죠. 네. 네.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조직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조직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본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군요. 내가 좀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2, 3개월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늘 나보다 어린 집에서 보면 동생 같은 친구한테 내가 선배 대접을 해야 되는 그 문제를 견디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취업 정년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 취업에도 정말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기 저 때문에 바랍니다.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아, 예. 괜찮아요. 네. 그리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버는 일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자, 이제 끝으로 이 어렵고도 힘든 취업 준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정말 이 대선배님으로서 네. 조언 한 말씀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업 준비를 공부로 생각하는데 사실 일 잘하는 거와 공부 잘하는 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네.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서 나를 다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도 네. 그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캐와도 그대로 팔려고 치면은 상품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였던 조경수의 이 가이즈를 통해서 이 다듬어진 상태에 내놓게 되면은 네. 몇 배의 상품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내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것이 이 자격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취업 멘토링 스텝스의 박천웅 대표님과 함께 솔직한 취업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